자,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5번 같은 게 거기다 왕별하세요. 5번에다가 왕별, 6번에도 왕별, 7번도 왕별. 자, 5번, 6번, 7번은 어떤 내용이냐? 거기 보니까 6번을 먼저 볼게요. 6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초의 부채 총액을 계산하라. 그럼 우리는 아까 3단계를 가지면 다 해결이 됐잖아, 사실은. 이 3단계를 가지면 지금 이제 APK 초, 그 다음에 APK가 말, 그 다음에 이제 IS의 비용과 수익,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문제를 보니까요, 기말 자산이 600이래. 그럼 여기가 600.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는 320. 여기다 썼어요. 320. 그 다음에 기초의 자산은 280. 기초 자산은 280이고, 근데 거기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유상증자. 이게 뭐냐, 이 소리야. 그것만 없으면 수익 총액은 1200. 그 다음에 비용 총액은 얼마냐? 1120. 이놈의 유상증자란 말만 없으면은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은데, 지금 유상증자가 생겼다라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요, 이 사업을 했어요. 처음에 장사를 하다가 중간에 더 추가로 출자를 했다, 이 소리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스톱을 하려고 10만 원을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하다 보니까 10만 원 다 잃었어. 근데 조금만 더 하면 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가나? 안 되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집에다 전화해서 집사람 보고, 야, 10만 원만 갖고 와. 간도 크다. 자, 그래도 이제 참 착한 부인이 1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추가로 출자한 거 아니야. 처음엔 10만 원 갖고 했지만 10만 원을 더 투자해서 20만 원을 갖고 한 거 아니냐, 이 소리죠. 그래서 나중에 30만 원이 됐어. 그러면 10만 원 번 거죠. 그런 게 바로 이제 추가 출자다 또는 유상증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자, 이제 용어 이해를 할 건데, 처음에 기초 자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출자를 했다, 추가로 출자했다, 또는 증자를 했다, 이렇게 해요. 증자, 자본을 늘렸다라는 건데, 이 증자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유상증자라는 말이 있고 무상증자라는 말이 있어. 자, 이건 나중에 자본을 배울 건데요.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돈이 더 유상으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무상증자라는 것은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그냥 자리바꿈하는 거예요. 지금 자본회계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면 되지. 자, 무상, 무자가 들어가면 얘는 무시야. 무시. 자, 추가로 출자했다, 유상증자다, 이거는 고려를 해야 되고, 무상증자다, 이럴 때는 무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빼간 거를, 요건 이제 추가로 출자한 거고, 빼간 거를 뭐라고 하느냐? 인출이라고 그래요. 인출. 빼갔다. 그러면 이거는 추가 출자는 더해지는 거고, 증자는 더해지는 건데, 인출했으면 빼간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요거의 반대가 이제, 증자의 반대가 감자입니다. 감자는 자본을 줄였다라는 건데, 감자도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유상감자, 무상감자. 자, 유상감자는 자기가 투자한 돈을 유상으로, 돈으로 빼간 겁니다. 그러니까 걔는 고려해야 되지만, 무상감자, 이건 안 배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시하면 되지? 뭐가 붙으면? 무자가 붙으면 무시. 그러면 이제 무상감자한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당을 해주는데, 배당이라는 건 뭐냐면은 회사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번 돈을 주주에게 논아주는 거를 우리가 배당이라고 그래. 그런데 배당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금 배당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현금 배당, 주식 배당. 현금 배당은 현금으로 빼간 거야. 현금으로 배당을 해줬으니까 자본이 마이너스가 된 건데, 주식의 배당은 현금으로 주지 않고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안 배웠어.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해? 무시하면 되지. 그래서
주자가 붙으면 이게 술주자예요. 술 먹는 놈은 무시하면 돼요. 이렇게 무시.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만 세 가지만 보면 되죠. 무상증자, 무상감자가 나오면은 무시해라. 무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주식은 술주자다. 무시해라. 그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시험 문제에 이런 말들이 꼈다라고 할 때는 이제는 3단계가 아니라 4단계를 그려주는 거예요. 4단계. 자, 4단계는 뭐냐 하면은, 자, 여기가 초의 재무상태표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말의 재무상태표예요. 여기는 IS고. 그럼 이제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간에, 자, 중간에 요런 게 하나 더 얹히는 거예요. 쟤네들이 있으면.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간단하게 APK라고 하고 APK라고 할게요. 자, 여기는 비용이고 여기는 수익인데, 처음에 100원을 가지고 부채가 40원, 자본이 60원이었어요. 그런데 60원을 가지고 처음에 장사를 했는데, 추가로 출자를 한 거라. 추가 출자하면 자본이 늘어났어요. 추가로 20원을 출자했다면 또는 유상으로 20원을 증자했다면 60원이 아니라 80원을 가지고 한 거다. 이 소리죠. 반대로 인출해 갔어. 자기가 60원을 투자했다가 10원을 빼갔다. 그걸 인출이라고 하고, 또는 자, 감자를 했어요. 유상감자. 또는 현금으로 배당을 했어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자,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60원에서 20원 늘고 10원이 줄었으니까 고쳐진 자본은 70원이 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자본이 60원이 아니라 요런 상황이 생긴다면 얘가 얘로 바뀌는 거다. 이 소리죠. 그리고 나면 기말의 자산은 150이고, 자, 기말의 자본이 예를 들어서 80원이라면 그러면 얘는 얼마를 번 거냐? 아까 얘가 없을 때는 20원을 번 거지만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 거죠. 70원이 80원 된 거니까 순이익은 10원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수익이 만약에 여기서 70원이라면 비용은 얼마겠느냐? 그러면 비용은 60원이 됩니다. 이런 얘기지. 아,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4단계가 나오면은 옛날에는요, 무조건 틀렸어요. 근데 이제는 틀릴 이유가 없지. 뭐만 잘 생각하면 돼요. 얘만, 요 가운데 것만, 요것만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된다. 자, 그러면은 요 원리를 가지고 지금의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를 보니까, 문제 6번을 보니까 유상증자라는 게 껴 있었네. 그러면 이때는 얘를 뭘로 고쳐야 돼요? 4단계로 고치자. 이 소리야. 그러면 자, 4단계로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4단계로 그려놓고, 자, 이렇게 그리면, 여기는 APK에서 초가 되고, 여기가 APK에서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IS고, 여기가 K의 변동이라 이랬죠? 자, 요 K는 요 K예요. 요게 요 놈이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고쳐진 자본.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것만 생각하시면 요게 기초의 자본이고 얘가 고쳐진 기초 자본이고 얘가 이제 기말 자본이다.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처음에 기말 자산은 600이래. 600 쓰고, 기말의 부채는 320이래. 쓰고, 그 다음에 기초의 자산은 280. 그 다음에 단기 유상증자가 나왔네요. 유상증자는 여기지. 여기가 유상증자, 추가 출자. 그러면 여기가 4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단기 수익은 1200. 그 다음에 비용은 1120. 자, 그럼 이제 요게 해결이 되겠네요. 들어온 돈이 1200인데 비용이 1120이라면 이익은 얼마가 나왔다? 80 이렇게 나오겠죠. 이익은 80.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해결이 되죠. 얘가 하나,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600인데 320이니까 얘는 280이다. 이 소리지. 자, 그럼 보세요. 기말에 280만 원이 됐는데
80만 원을 벌었잖아. 그러면 기초이자분은 얼마? 200. 200만 원이 80만 원 벌면 280이 되니까 그러면 200을 여기다 쓰면 안 되겠죠. 얘가 없다면 여기다 쓰면 되겠지만 그래서 요 200을 여기다 갖다 써라 이 소리야. 그러면 200이 280 됐으니까 80만 원 벌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 된 게 없어요. 그럼 여기 200인데 여기에 40이면 얘는 160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160에 40을 더해서 200이 된 거니까 그럼 여기가 원래의 기초자본은 160이었는데 4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해서 200만 원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280이 된 거다 이 소리지. 그러면 문제가 요구하는 기초의 부채는 얼마냐? 그러면 얘는 요놈에서 요놈 빼면 되니까 답은 120만 원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무진장 어렵고 알고 보면은 대단히 쉬운 거다. 자, 다시 한번 요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죠. 요거 가운데 거 요것만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이제는 아무리 어려워도 4단계에서 다 해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5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3단계로 그릴 것이냐 아니면 4단계로 그릴 것이냐 요거를 먼저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일단은 문제가 딱 요런 문제의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3단계로 그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이건 뭐 짝대기 3개 그리면 되겠네. 이래 놓고서 보니까, 자, 에듀사의 기초부채는 24만 원이고, 기말부채는 12만 6천 원이다. 기말의 순자산은 31만 5천 원이고, 기초의 자산합계는 기말보다 4만 9천 원이 적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단기 중에 추가 출자란 말이 나왔네. 추가 출자? 이거네. 자, 요런 말이 나오면은 뭐가 돼요? 4단계지? 이렇게 해서 문제는 이제 3단계가 아니라 4단계로 바뀌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4단계 만들었습니다. 포지션. 여기가 초니까 APK. 여기가 말이에요. 말의 APK. 여기가 IS입니다. 비용 수익. 그럼 요 가운데가 뭐야? 이게 추가 출자, 증자, 인출, 감자 요런 말 나오면 여기에 하나 더 그려진다. 요거 아시겠지? 자, 여기 하나 더 그려진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럼 여기가 K가 요 K가 요 K지? 그리고 더할 놈은 일로 오고 뺄 놈은 일로 가고 그러면 얘가 고쳐지는 기초자본이다. 이렇게 해서 포지션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온 대로 천천히 따라가시면 돼. 자, 우선 주식회사 에듀사의 기초부채는 24만 원이다. 그럼 여기다 번호를 붙여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1, 2, 3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4, 5, 6, 7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여기가 13번 이렇게 놓고 이제 몇 번에다 집어쳐놓을 거냐 그것만 보면 되죠. 자, 기초의 부채는 몇 번이야? 2번. 2번에다가 24만 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는 12만 6천 원. 기말 부채는 여기 이제 9번. 12만 6천 원. 자, 기말의 순자산은 거기 순자산에다가 동글배기에 왕별하시고 순자산이 뭘까? 여기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총자산이지. 우리가 자산, 기말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빼면 이게 자본이면서 자본이 바로 순자산이야. 다시 순재산, 순자산은 자본이다라는 거예요. 자본. 그거 때문에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말의 순자산은 31만 5천 원이다. 그러면 요 31만 5천 원은 8번 포지션이 아니라 10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지? 자, 그랬더니 기초의 자산합계는 기말의 자산보다 기말보다 4만 9천 원이 적다. 그 소리 뭐예요? 자, 요거 여기다 썼더니 얘가 나올 거 아니야? 보세요.
얘는 얘하고 얘를 더한 거니까 얘는 얼마냐? 44만 1,000원이 되겠네. 요거 두 개 더하면 44만 1,000원인데 얘는 기말보다 49,000원이 적다. 뭐가? 요거 기초의 자산은 기말보다 요거보다 49,000원이 적다 그랬잖아요. 기초 자산의 합계는 기말보다 49,000원이 적다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시겠지? 그러면 44만 1,000원에서 49,000원 떼봐요. 얼마야? 39만 2천원인가? 자, 39만 2천원에 4만 얼마야? 4만 9천원 더해봐요. 그러면 44만 1,000원 맞지 이제? 조건 다시 보시면 자, 에듀사에 다시 봅니다. 기초부채는 24만 원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는 12만 6천 원이다. 오케이. 기말의 순자산은 31만 5천 원이고 그로 인해서 얘가 44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기초 자산의 합계는 기말의 자산보다 그러면 기말 자산이지 자산보다 4만 9천 원이 적다. 그랬으니까 39만 2천 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단기 중에 추가 출자로 인하여 자본금이 11만 1,000원 증가했다. 그러면 이게 11만 1,000원이 늘어났다. 자본이 추가 출자됐다. 이 소리잖아. 자, 그랬을 때 단기순이익은 얼마겠습니까? 이 소리예요, 이제. 그럼 다 끝났지? 그러면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면 얘가 나오겠네. 얘는 15만 2천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15만 2천 원을 일로 오면 되네. 자, 15만 2천 원에서 11만 1,000원을 더 추가로 냈고 빼간 건 없네요. 그럼 얘는 얼마 갖고 한 거야? 26만 3천 원을 가지고 한 거다. 자, 26만 3천 원이 얼마가 된 거예요? 31만 5천 원이 된 거지? 그러면 얼마를 벌었습니까? 315, 263 빼면 5만 2천 원 벌었나?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단기순이익은 5만 2천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요 5번 같은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5번이. 그런데 5번 정도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7번을 봅니다. 다음의 자료를 보고 기초자본금을 계산하시오. 그랬더니 딱 이거 뭐 3단계 그리니까 4단계 그리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3단계 그러면 안 되지. 뭐가 있어요? 증자도 있고 감자도 있네. 그러면 증감자 나오면 무조건 이번에는 다시 4단계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4단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그러면 자, 4단계로 이렇게 그려놓고 자, 여기는 APK K 플러스 마이너스 K1 그 다음에 APK 그 다음에 비용수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공식으로 외워서 한다. 그러면 날새인 거예요. 무지하게 어렵지. 근데 3단계 4단계만 딱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기말 자본은 1,500이다. 자, 번호 한번 써볼까 또? 자, 여기는 1번, 2번, 3번,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써놓고 자, 뭐라고 그랬어요? 기말 자본은 여기죠. 10번, 1,500. 그 다음에 기중의 증자는 여기죠. 600. 7번 자리에 600. 기중의 감자, 이건 4번이지. 450. 그랬더니 우리 회사의 손실은 90만 원 나왔대요. 자, 우리 회사 손실이 90. 그러면서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뭘 물어봤습니까? 기초자본이 얼마냐? 얘를 물어보는 거죠. 얘를. 자,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1,500이 기말자본인데 90만 원 손해를 봤다. 그럼 처음에 얼마 갖고 한 거야? 1,590을 갖고 한 거죠. 1,590만 원에서 90만 원 손해를 봤으면 1,500이 된 거니까. 그러면 1,590을 3번에 쓸 거냐 5번에 쓸 거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어디다 써야 돼? 요거와 요거의 비교지. 그래서 5번이 1,590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게 나오지. 6번이 나오면 6번 값과 3번 값은 같은 거니까.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2040. 그럼 여기는 144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기초의 자본은 1440이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1440을 투자했어요. 근데 600을 더 투자했고 그 다음에 450을 빼갔어. 그러면 결국 150만 원만 더 늘린 거니까 1590을 갖고 한 거죠. 1590이 얼마가 된 거야? 1500이 됐으니까 결국 90만 원의 손해를 본 거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지금 들으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연습을 자꾸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기초교재니까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디 가서 연습을 하시냐? 우리 카페, 다운 카페 신바람 회계에 가시면 하루 한 문제 코너가 있어요. 하루 한 문제에 보면은 제목 중에 3단계, 4단계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3단계는 쉬우니까 4단계만 좀 풀어보면 되겠지? 그래서 4단계 자꾸 연습을 하시면 이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거로 된다. 그럼 적어도 이런 문제, 3단계, 4단계 문제를 적어도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한 30번, 30문제 정도만 풀어보면 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1분 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 30문제 같은 소리에 한 3문제 정도만 풀고, 이제 알았어. 그러고 나중에 가서 풀리니까 이거 언제 배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회계는 부기라는 과목이 겹쳐 있는 거예요. 부기는 뭐야? 장부를 기록하는 기술. 따라서 기술은 자꾸 해야 자기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로 4단계 하나만 더 하지 뭐. 어디 가면 또 4단계가 소개되어 있느냐? 우리 모의고사 문제가 있어요. 자, 모의고사 문제 보시면은 몇 번 문제냐 하면은 295페이지. 295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문제 10번이 있죠? 295에 10번을 가시면, 자, 6회하고 7회 때 연속해서 출제됐어요. 이런 문제는 매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0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초의 부채 총액을 계산하려네? 근데 딱 보니까 리을번에 보면 단기 중 현금 인출액이 나왔네? 그러면 바로, 4단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4단계니까 한번 용감하게, 자, 우리 카메라 일시정지 해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강의를 듣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겠죠? A, P, K 플러스 마이너스 A, P, K, 비수. 자, 시작해 봅니다. 기말 자산. 자, 여기죠? 300. 자, 기말의 부채 160 여기네. 그 다음에 기초의 자산 140 요거네. 그 다음에 단기 중에 현금 인출했다. 현금 인출해 가면 빼간 거니까 여기네 20. 자, 그 다음에 단기 수익은 600. 그 다음에 비용은 560. 자, 그러면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따라서 이제 어디부터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얘는 못해, 얘도 못해, 얘는 되겠네. 얘는 140이 되겠죠? 왜? 얘는 얘하고 얘를 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게 나왔으면은 우리는 이익이 40만 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나왔고 얘가 나왔어. 그러면 얘가 나오겠네. 기초에 얼마를 가지고 140이 됐는데 40만 원 벌었냐? 이 소리니까 여기는 100만 원 갖고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100만 원이 140이 되면 40만 원 벌은 거다 이 소리. 그러면 얘가 100이면 얘는 없어요. 얘는 0이라는 소리니까 얘가 120이라는 거 알 수 있지. 100만 원, 20만 원 더하면 120. 요 녀석이죠. 120. 따라서 부채는 20만 원이 되겠다.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 체크해 놓으면은 땡 끝난 거다 이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1분 안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죠. 자꾸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돼요. 이런 연습 처음에는 이게 3분도 걸리고 4분도 걸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대여섯 문제만 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실력이 완벽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자, 어디로 갈까요? 13번. 어떤 상점에 기말의 장부를 조사한 바 기초의 자산이 123만 원이라면 기초의 부채는 얼마겠느냐? 그러면서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기간 중 유상증자 이런 말이 나왔네? 그러면 바로 4단계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4단계 나오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그리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그려주고 A, P, K 플러스 마이너스 A, P, K 비용 수익. 자, 시작해 봅니다. 자, 어떤 상점에 기말의 장부를 조사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게 기말 자료고, 그 다음에 기초의 자산합계가 얘죠. 123만 원이라면 얘는 얼마겠느냐 이 문제. 그러면 자, 168만 원은 기말 자산이다 이 소리지. 그 다음에 부채는 36만 원, 기말 자료니까 기말의 부채가 36. 그 다음에 수익합계는 369만 원. 그 다음에 비용합계는 315만 원. 그 다음에 기간 중에 유상증자가 나왔네요. 그럼 요거지? 요게 12만 원. 요것만 잘 집어넣을 수 있으면 끝났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못한다, 얘는 한다. 자, 요거 빼니까 132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A 마이너스 P는 K니까. 그 다음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6915. 그러면 이익은 54만 원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54만 원을 벌어서 132만 원이 된 거니까 얘를 찾아낼 수 있죠? 처음에 얼마 갖고 했는데 54만 원을 벌어서 132가 된 거냐? 그랬으니까 132에서 54 빼면 78인가요? 78. 78만 원이 132만 원이 되면 54만 원을 벌은 거다. 이 소리.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없으니까 제로.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에 더한 거니까 얘는 66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66에다가 12만 원을 더한 게 78. 그러면 요 66만 원은 여기로 가면 되겠네. 66. 그럼 123에서 66을 빼면 문제가 요구하는 얘를 찾아낼 수 있죠? 57인가?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기초의 부채는 57만 원 해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연습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로 만드는 이런 숙달을 시키시면 되는 거다. 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자, 이번에는 206페이지. 자, 문제 8번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지저분해도 딱 보세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자, 자산, 부채 합계는 얼마냐? 이건 간단하게 3단계지. 자, 계산기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도 할 수 있다. 다만 숫자가 지저분하죠. 그냥 얼른 안 되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T자 3단계 그려가지고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 코너에다가 질문 올리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9번 왕별. 자, 이런 문제 어려웁니다. 다음에 가로 안에 알맞는 금액을 기록하라. 단 3차 연도에 당기순이익은 10,000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하나 또 나왔어요. 또 어렵긴 뭐가 어려워. 다 배웠는데. 자, 뭐라고 나왔느냐. 우선 기초에 자산, 그 다음에 부채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출자가 나와 있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인출액이 나왔지? 추가 출자, 그 다음에 인출, 그 다음에 이제 기중에 총 비용과
그 다음에 총 수익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1차 연도 그랬어. 자, 1차 연도의 자산은 20.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추가로 출자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인출에 간 게 24,000원. 그 다음에 기중에 비용은 6만 원인데 수익은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연도에 보니까 2차 연도는 29에 15. 29에 15. 그 다음에 추가 출자가 13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얘를 물어보는 거죠. 인출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는 11만 원에, 그 다음에 17 이렇게 주어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연도에 보면 38,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인출에 간 거 없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물어보고 있네요. 비용은 얼마인지 모른다. 그 다음에 9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1번 값, 2번 값, 3번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우선 1차 연도부터 들어가야죠. 그러면 추가 출자나 인출이 있으니까 4단계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4단계로 이렇게 그리세요. 그러면 A, P, K 플러스 마이너스 K1, AP, K.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수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의 자산은 20이래. 기초의 부채는 8만 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출자한 건 없고, 인출이 24,000원이고, 자, 총 비용이 6만 원이라면 수익은 얼마겠느냐, 이 소리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이거 하면 되네. 20에서 8만 원을 빼면 12만 원을 가지고 장사를 한 거죠. 자, 12만 원을 갖고 했는데, 자, 잘 보세요. 12만 원을 갖고 했는데 추가로 된 거는 없고 빼간 돈이 24,000원. 그러면 96,000원을 가지고 한 거죠. 자, 96,000원이 얼마가 됐어요? 모르네. 근데 얘를 모르니까 얘도 모르면은 뭐야? 이건 문제가 잘못됐네. 문제가 잘못된 거죠. 에이, 괜히 했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이, 안 해. 이래버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자, 우리는 뭐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항상 기업은 계속 기업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봄이 가면 여름이 와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와요. 아무리 추운 겨울도 봄이 와요. 즉, 1기가 끝나면 2기가 와요. 그리고 1기의 기말은 2기의 기초예요.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거기 보면, 자, 거기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2차 연도의 기말, 2차 연도의 기초가 나와 있지, 여기. 2차 연도의 기초는 1차 연도의 기말이다, 이 소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1차 연도의 기말은 2차 연도의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2차 연도의 29만 원하고 15만 원이 1차 연도의 기말이다, 이 소리라. 그러므로 요게 14만 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96,000원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14만 원이 됐대. 그러면 얼마 벌었다? 44,000원을 번 거죠. 자, 96,000원에서 44,000원을 벌면 14만 원이 된 거니까. 근데 물어보는 건 수익을 물어봤네. 따라서 수익 합계는 6만 원에다가 44,000원을 더한 104,000원이 1번 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104,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익이니까 이익이도 또 역시 내나 그려주면 되죠. 자, AP, K, K 플러스 마이너스 K1, AP, K. 그 다음에 IS, 비용 수익.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우리 아까 1기의 기말이 2기의 기초가 되는 거죠. 29에 얼마가 돼요? 1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15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2기의 기말은 3기의 기초가 되니까 이 자리가 얼마야? 38에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가 얼마야? 28만 원. 그럼 이제 2기에서 빠진 게 여기가 14만 원이었는데 추가로 얼마를 냈다? 13만 원을 냈네. 그 다음에 얼마를 빼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기중에 총 비용은 11만 원인데 총 수익은 17만 원이래네. 그러면 이익은 얼마 나왔다? 6만 원이 나왔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 녀석이 6만 원이라면 얘가 28만 원이니까 이놈을 구할 수 있네. 얼마에서 28만 원이 돼서 6만 원이 벌었느냐.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22만 원을 가지고 한 거죠. 22만 원이 28만 원 되니까 6만 원 번 거다. 자, 끝. 얘하고 얘를 더한 것은 얘하고 얘를 더한 것과 같아. 그럼 여기 27이니까 빼간 돈은 5만 원이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인출액은 얘는 얼마다? 5만 원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뭐 너무 쉽지. 3번 거는. 3번 거는 거기 맨 마지막에 맨 문제 위에 보면 단 3차 연도의 당기순이익은 만 원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그려보면 되지. 삼 차 연도 그려보면 여기가 A, PK, APK, 비용 수익. 자, 먼저 얘가 38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10만 원이고, 그러면 얘는 28만 원이겠네? 그런데 추가로 4만 원을 냈고, 빼간 돈은 없다. 그러면 32만 원 가지고 한 거죠? 32만 원 갖고 했는데,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총 비용이 얼마냐 이랬어요. 자, 32만 원을 갖고 했는데, 자, 우리 회사는 당기 순이익이 만 원이 나왔네요. 자, 순이익이 만 원 나왔으면, 자, 얘는 얼마가 된다? 33만 원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딴 거 따질 거 없지? 이익이 만 원 나왔으면 이 비용은 수익보다 만 원이 적겠네? 그러면 8만 원. 이렇게 해서, 자, 1번 답, 2번 답, 3번 답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감이 왔죠? 그래서 문제 9번 같은 거, 이런 박스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이거를 집어넣냐 하면은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온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1기의 기말은 2기의 기초. 자, 2기의 기말은 3기의 기초. 3기의 기초는 2기의 기말. 자, 2기의 기초는 1기의 기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넘어갑니다. 10번. 다음은 진주상점의 X1년 1월 1일과 12월 31일의 재무상태와 기간 중 경영성과와 관련된 자료다. 재산법과 손익법에 의하여 당기순손익을 계산하라. 자, 이제는 뭐 하시면 될까? 자, 이제는 이걸 가지고 재무상태표 촌스럽게 2개 그리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하나 그릴 것도 없죠? 자, 이건 바로 여러분들이 뭘로 접근하면 될까요? 3단계 바로 접근하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재산법과 손익법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자, 우선 초에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인지, 말에 자산, 부채, 자본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비용 수익이 얼마인지만 계산하면 된다. 그럼 먼저 X1년 1월 1일이니까 기초겠네요. 기초의 자산은 얼마야? 10만 원하고 당좌예금도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단기대여금 자산, 상품까지가 자산이네. 그러면 자산 4개 더하면 10만원, 25만원, 40만원, 10만원, 45만원. 그럼 130인가요? 자, 기초의 자산 합계는 130.
그 다음에 부채는 25하고 8만 원하고 5만 원만 더하면 되네. 그러면 38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130에서 38을 뺀 92만 원이 기초의 자본입니다.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번에 의하여 X1년 12월 말일이다 그랬으니까 자 이번에는 또 기말의 자산을 찾아야죠. 자 현금 자산, 당좌예금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단기대여금 자산, 상품 자산, 외상매입금서부터가 부채. 그러면 자산 5개 더하시면 12, 30, 48, 15, 47, 152만 원이지. 그 다음에 부채는 얼마가 돼요?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55만 원이네. 그러면 152에서 55만 원을 뺀 97만 원이 기말자본이다.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먼저 뭘 구하라 그랬어요? 재산법에 의한 순이익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재산법에 의한 순이익은 어떻게 된다? 기말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빼면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97에서 92를 빼면 순이익은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손익법에 의한 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얘가 순이익이 되는 거다. 그러면 요놈의 합계와 요놈의 합계는 같으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러면 X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경영성과 그럼 수익만 보세요. 매출은 수익이다. 이자 수익 수익이지. 수익은 딱 2개네. 수익은 얼마? 106만 원. 자, 이제 여기서 비용만 찾아요. 비용은 매출원가, 보험료, 이자 비용, 수도강렬비, 잡비까지. 그러면 80, 92, 95, 101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비용은 101만 원, 수익은 106만 원, 그러면 순이익은 5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총 수익은 106만 원인데 총 비용이 101만 원이니까 순이익은 5만 원. 그러면 재산법에 의한 순이익과 손익법에 의한 순이익이 같으니까 우리가 만든 것은 맞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나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회계의 순환과정. 자, 회계의 순환과정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많은 문제를 회계에서는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장땡이다. 무조건 문제를 풀고 틀린 거 또 풀고 해서 많이 풀어보세요. 그러면 회계가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쉬워지면 그 다음 파트도 재밌어. 재밌으면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재미가 없으면 우리 3단계도 안 되는 사람이 4단계를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런 거구나 하고 3단계 다 이해한 다음에 4단계 들어가요. 틀려? 내가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꾸 문제를 풀어줘야죠. 어떤 사람은 강의만 듣고 있어요. 그럼 동영상 강의만 듣고 있으면 실력이 느나? 회계는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자꾸 풀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를 때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고 강의를 들어서 이해한 다음에는 자기 거 만드는 연습 그런 게 더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